도정은입니다. 오늘은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강원도의회 6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강원도의 주요 도정에 대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각 상임위별 안건 처리도 있지만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안, 그리고 강원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두 분 도의원께서는 어떤 질의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 역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균입니다. 네, 먼저 최문순 도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최문순 도지사가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민들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또 강원 도민들께 대권에 나서겠다라는 걸 또 표명했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 강원도에서 여권에서만 2명의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최문순 지사의 대권 도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는 앞서서 이광재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내일 그러니까 6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던 것으로 그 지사님이 이번에 그 3선을 거쳤기 때문에 다음에 지사 출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죠. 국회의원 아니면 대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정계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경선을 거쳐서 대선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은 이 지역인데 이 주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강원도 입장에서는 주자가 없는 것보단 그래도 2명이라도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자, 예.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먼저 최문순 지사께서 이제 대권 도전하는 것은 개인의 이제 자유입니다. 예. 하지만 대권 도전의 이유로 강원 도정을 또 뒤로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권 선언을 한 이광재, 최문순 두 분 다 강원 도시사를 역임하셨는데 정말 도정을 잘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 최근에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 정의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분들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사는 지금 3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서 1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인구 소멸, 또 지역 대학 위기, 지역 청년 이탈 등 지역 문제에 깃발을 들겠다며 국민들에게 이제 진정성으로 이제 호소하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최 지사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대표성을 넘어 외연 확장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시선도 적지를 않거든요. 당장 이제 6월에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요. 선정하는 이제 골든 타임으로 이제 각 지자체마다 대단히 이제 재원을 소요되는 사업 유치와 확정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보건과 안전 문제도 있고요. 종식 이후에 이제 관광 산업이란 이런 회복에 대한 또의 행정력을 또 요구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또 지사께서 하신 올해 새롭게 내놓은 시책과 제도만 해도 5대 분야 85개 과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굵직한 이런 현안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2011년도 이제 강원지사 보궐선거 지지층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단체에서 최 지사의 이제 대선 도전에 지금 냉담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정의당에서는 강원 도정에 발생한 불공정 사업 문제도 명쾌하게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등용 인사들이 각종 비위와 빈번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정 책임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마철선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도 최문순 지사의 대선 출마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재임 기간 지역 격차는 더 심화됐고 레고랜드, 알펜시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현안 대처 능력은 사실 제로와 무능, 독선을 보여줬다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은 아무나 넘보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예. 저는 지사께서 강원도의 이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정치력을 좀 집중하는 것이 삼선 지사를 선택한 강원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에 도전할 분이 예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선. 지금 원외에서는 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정말 그 대선 출마 후보자분들이 지금 나오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도지사로 거론되는 분들은 여러 분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권 도전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국민의힘에선. 네. 예. 자, 그럼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체 국민의 3%라는 그 인구가 굉장히 적은 강원도에서 이 대권에 도전하는 이 주자만 2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경선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까지 가는 그 관문이 쉽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대권 도전에 두 분이 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두 분이 자신들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고 그러면은 중앙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거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지원이라든가 전국적인 강원도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선에 일단 네, 어떤 분이 먼저 하면은,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네네네. 전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번 또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심상화 의원님 참 뭐 이렇게 이 문화 보면은 100%다 잘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데는 이 보면은 공과가 있죠, 지사님도. 또 그리고 뭐 야당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이 평가가 인색하는데 뭐 좋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끝이 없게 되니까 서로가 좀 균형 맞춘 이 비판과 칭찬 이게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대선 후보에 출마한다는 것은 본인의 중량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강원도 관련돼서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과정에서 부각시킬 수 있고 공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설령 끝까지 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력 후보자와의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걸 또 관철시키고 또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그런 어떤 이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강원도의 어떤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심 의원님. 네. 예, 지금 박인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강원도민입니다. 제가 우리 무조건 강원도에서 두 분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겠다는데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광재 최문순 전 현직 강원도지사가 그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두 지사의 이제 정치 기반인 강원도 안에서도는 두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 평가는 또 있죠. 긍정적 평가는 강원도 전현직 지사의 이제 대선 도전은 사실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결단은 강원도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대선 전국에서 강원도 현안이 우선순위로 공략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 있고요. 또한 이제 대선 과정에서 강원도민들을 이제 결집시켜가지고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광재 의원은 이제 지지층 결집력 또는 이제 전국 확장성 등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강원도를 위해서 일정 정도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최문순 지사는 이제 삼선 도전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당 조직력보다는 개인 역량으로 이제 승부를 사실 걸어왔습니다. 언론 뭐 보도 자료에도 봐도 그런 평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최 지사는 이제 산적한 이제 도정 이제 현안까지 감안한다면 다른 후보보다 좀 더 어렵게 갈 것 같아. 하지만 강원도를 위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후보자들께서 알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경선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잘 결과가 나와서 정말 대권 도전까지 이렇게 본선까지 가게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적해 있는 강원 도정의 그런 문제 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대선 출마로 인해서 이 도정의 공백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고 이런 불편함, 선거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한 일정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내내 혹은 그 뭐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고 임기 말 그 몇 달 동안 뭐 아니면 또 휴가를 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휴가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 예를 보듯이 주지사를 거친 다음에 태권 도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도정 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지적을 인정받아서 전국 대선 후보로 나가는 그 코스 그 자체가 그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예, 맞지만요. 지금 강원도는 그런 현실하고 좀 틀리거든요. 강원도는 지금 대단히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1년 남은 임기를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최무선 지사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게 사실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갖고 1년 후에는 자기가 나간다는 거 갖고 이런 팀을 꾸려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부지사라든가 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뭐 대책을 좀 세워놓고 대선 출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는 지금 어떤 현실이라 그러면 2020년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이 한 45% 되는데요. 굉장히 네. 강원도가 재정 자립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채무는 1조 원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최무선 지사께서 2022년까지 본인이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는 강원도 채무 제로를 하겠다. 뭐 그 제로를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고요. 강원도의 이제 가계 부채도 지금 22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른 그 17개 광역단체하고 보다 강원도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최문선 지사께서 10년 동안 알펜시아 매각이라든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도민들께 사실 그 뭐 희망적인 말만 했고요. 그에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잘 되고 있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지 10년 동안 박인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내용서와 불신이 커졌다고 보고요. 이거 강원 도민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낸 성명서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예. 아, 네네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는 25%고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은 45%다라는 평균이 약 45%. 우리가 17개 중에 아마 한 15번째 정도 됩니다. 거의 그 하위 그룹이네요. 예, 제일 밑이죠. 채무도 많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이 뭐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는 대변인 분들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 최문순 도지사의 대권 출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어제부터 시작된 강원도의회 6월 임시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인균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아니면은 심상호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상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우리 그 301회 임시회에는 2020년 회계년도 강원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안건이 이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강원 도정 질문이 이제 그 준비되어 있고요. 강원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뭐 질문하고 답변을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출석 그 대상자는 강원도청 실국장이 한 30여 분 되고요. 강원도 교육청의 이제 실국장이 한 8명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 요번에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예결위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결위원은 민주당 11명, 또 국민의힘이 4명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그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예. 이 예산안은 강원도청이 이제 약 한 7조 정도 되고요. 강원도 교육청이 약 한 3조 정도, 한 3조가 되는데, 이 15분이 약 10조 원의 그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 뭐 추천도 하고, 그 선정하는 그런 뭐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결위가 총 15분인데 11분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4분이 국민의힘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이 안건이 넘어갈 땐 다수결입니까? 아니면은 만장일치로 가나요? 만장일치는 않고요. 거의 다수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11분이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예산하게 되면 항상 여야가 좀 따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지막 1년 남은 마무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예. 신규 사업보다도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야가 이제 정파적 결정을 하지 말고 네. 마무리하는데 서로 그 강원도민을 보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그 예산안 심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파가 아닌 초당적 그런 대의를 모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네.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첨언하실 게 있다면 네, 뭐 별다른 우리 뭐 이렇게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우리 심 의원이 자세하게 그 이번 회기 중에 다뤄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 내용이야 같이요. 네. 그 2022년 마지막 그 1년에 대한 예산을 15분이 지혜롭게 짜시겠지만서도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안 처리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결산안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 좀 이거 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지 혹시 좀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이번에 되게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사용한 예산을 전문 결산위원들이 비교적 꼼꼼하게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예.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는 그 사업이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예. 또는 항목에 정확하게 맞게 사용되었는가, 네. 또는 이제 어떤 부서 이기주의 등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부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가, 또한 이 편법적으로 좀 숨겨서 사용하지는 않았었는가, 예. 또는 어떤 증빙 서류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또 명시와 이제 사고 이월에 대해서 그 근거가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 심상화 의원님. 네, 뭐 다른 위원회도 이제 2020년 회계년도 이제 세입세출 결산안 지금 검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는데요. 뭐 예.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뭐 기획행정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인사 조직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결산검사에 많은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출자 출연기관 결산 후속 절차에 대한 관리 철저라는 게 지금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또 외부 감사 보고서상에 이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좀 기본 사항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하고 후속 절차 진행에 만전을 또 하라고 지금 공고사항으로 지금 그 예산과에 보낸 게 있고요. 네. 또 예비비 편성이나 집행 관리를 좀 2020년도에 잘 못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조건을 좀 충족하는 좀 명확한 근거를 또 마련하라. 이런 것도 아마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요즘 이제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해라라는 게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관은 이제 매년 이제 결산검사 전에 각 실과에서 이제 재산관리관 소관에 있는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좀 철저히 이행해갖고 재산이 좀 누락되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회계가에 지금 뭐 이야기하면 좀 시정하라고 시정 요건을 하든 아니면 뭐 공고를 하든 그런 뭐 기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이 한 2, 3분 남은 관계로 이 질문 두 분께 한 번씩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교육청과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 안건 중 하나 아닙니까? 네네. 예, 그 두 분께서 어떤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냥 살짝 맛보기로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혹시 예, 보안 예. 유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달에 예. 이 우리 기후위기 속에서 이 석탄 화력과 관련해서 예. 이 탄소 중립 이런 식이 맞물려서 이 도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도정 질의 순서는 아니고 다만 그 연장선으로 해서 네. 제가 마지막 날에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이제 그 탄소 중립과 일자리 창출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그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 CO2에 대해서 예. 이 탄소 포집과 저장 및 산업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육성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저게 자유 발언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심 의원님께서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아마 그 10분이 지금 그 도정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7분이 민주당이고 3분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저는 뭐 대상자가 아니어서 예, 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추측 건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레고랜드가 이제 내년 그 7월에 이제 개장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7천억이 투입된 이 레고랜드가 제대로 그 진행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도정 질문상에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알펜시아가 이제 그 1조 6,800억 원이 이제 그 건축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5차 매각 공고를 이제 그 6,400원에 이제 매각하겠다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공고를 냈거든요. 이게 과연 뭐 합당한 가격인지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강원도의 손실이 얼마만큼 나고 앞으로 그 알펜시아가 좀 더 그 강원도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아마 요 도정 질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균 의원님, 그다음에 심상화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